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민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탄력을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요. 더 많은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변동성에 따라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SK가스도 오전장에 한번 상승을 했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더 힘을 내주고 있고 이 정치 테마주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갑작스러워서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 잘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한 종목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리고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채팅창에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증 올려주시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희가 장 마칠 때쯤에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왜 양시장에서 수급이 이렇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들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덥석 물어서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 무료 강연회가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니까 오후 1시에 여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스트리밍 시청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보금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면서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부터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네. 좀 지치신 건 아니시죠? 괜찮습니다. 네.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이니까, 네. 또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있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좀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신 분들 이번 주도 변동성이 커서 힘드셨을 텐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저희가 종목 상담 이외에도 장이 끝난 이후에 또 주말에도 계속해서 최충성 위원님과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종목 상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지켜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이제 또 시작해보죠.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5,000원에 비중 25%인데요. 자,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무상증자의 70%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응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상증자 받으면서 가격대 변동이 생기면 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문의 주신 것 같은데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매매하신 거는 사실 올라가는 날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1대1 비율로 좀 증자가 나왔고 이제 1일 날 권리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신주 상장 예정일은 24일입니다. 일단 이번 달 말 보시면 좋을 거 2주 뒤에는 다시 이제 한 주씩 받으시게 되겠죠. 일단 관련해서는 마이너스 70%가 계좌에 찍혀 계시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고 새로운 주를 받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사실
반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마이너스 20%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상장 권리락이 떨어지는 좀 날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자가 나오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증자를 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면 이제 뭐 쉽게 설명드리면 공짜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소화해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조금 답답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살짝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관련해서 기업은 좋은 종목인데 일단 증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수익 챙기셨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좀 안정을 찾고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되면은 그때 당시에 좀 진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주가도 사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2만 원 구간부터 5만 원까지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기시고 다시 추후에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빠져나오시고 추후에 다시 접근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뭐 리눅스 첨단 소재 워낙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또 그때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걱정도 되시고 좀 부담되는 가격일 테니까 일단은 매도하자라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KPM 테크 보내주셨습니다. 어제도 하한가 맞으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 오늘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200원에 10% 비중입니다. 오늘 그래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 이제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좀 추세를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가가 좀 영향을 좀 오버스럽게 사실 받았어요. 뭐 휴머이젠 관련해서는 뭐 관련주들 아시겠지만 텔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나 뭐 두 종목이 있는데 텔콘은 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KPM 테크는 조금 때려 맞은 경우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아예 뭐 기존의 임상에 대해서 실패를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명확하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필리핀이나 이런 쪽의 판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 그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임상 3상이 다 통과된 상황에서 긴급 사용 승인만 조금 빼게 된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그냥 손두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휴머이젠 관련해서 비중을 많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비보존 헬스케어나 텔콘 RF 제약이나 KPM 테크나 제가 이 종목을 보는 맥락에서는 사실 비보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너무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일단은 지금 매집해온 그런 기간을 보신다면 여기 지금 몇 개월, 거의 1년 정도를 매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 1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이거 주가 거의 하한가 한 방 맞고 끝날까요? 네, 거꾸로 좀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물량을 1년 동안 매집한 걸 하루아침에 끝낸다?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일단 매집한 가격대 이상은 무조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도 물량 정리할 때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 낸 그런 뭐 대출금이나 이자나 생각해 보셔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주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은 나올 것이고, 긴급 사용 승인 떨어질 추후에 뭐 관련해서 뭐 보완한다라고 제가 어제 관련해서 영문으로 다 봤기 때문에 보완할 것이다. 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더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만 보지 마시고 비보존과 관련해서 지켜보신다면 주가는 하루아침에 살아날 수 있고, 사실 제약바이오가 그렇잖아요. 뭐 하루아침에도 상한가를 몇 번씩 받을 수 있고 점으로도 날아가도 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섹터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마음 편하게 일단은 뭐 대응을 못 하셨다면, 사실 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응하시고 추세적으로 좀 돌아 나오고 한 음봉에 중간 정도 살아났을 때 2,100원 정도 살아났을 때 재투입한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만약 여기 대응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러시다면 일단은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오는 관점에서 여기 추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면 그 자리에서 다시 매매를 하셔도 뭐 무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와 주고 있고 이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소식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체크하면서 일단은 좀 반등을 노려
노려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잘 지켜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와이어블이요. 네. 4,670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오래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네, 와이어블을 4,67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십니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실도 좀 큰 상황인데 종목 네. 자체가 지금 통신 서비스 업종인데다가 딱히 호재도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응을 못하고 이렇게 밀려 있어요. 네, 이거 언제 매매하셨나요? 오래됐어요. 어느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산 네.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게 네.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통신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철도 관련해서 좀 묶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네. 좀 뭐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죠. 사실 철도라고 하면은 뭐 GTX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남북경협 관련해서도 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철도 관련주이고 어쨌든 뭐 통신이나 이런 것들 한번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기업이 좋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업 자체는 뭐 영업이익도 나고 있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부채도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뭐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네.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리는 좀 지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3,500원을 좀 이탈되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3,500원 이탈되면은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뭐 지금도 다행히도 많은 비중은 아니어서 다행이신데 네. 어쨌든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방향으로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나오려면 3,700원 정도는 조금 확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 네. 일단 그러면 지금은 추가 매수 같은 거는 뭐 추가 안 매수는 되나요? 지금 당장은 하실 필요 없고요. 예, 예. 3,700원 정도 회복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네.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복했다고 바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1, 2주 정도 관망하셨다가 네. 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예시로 이렇게 하락이 네. 나오다가 여기 양봉이 떴잖아요. 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양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이에요. 아, 모양은 예, 비슷한데 옆으로 한 1, 2주 정도 흘러가다 다시 흘러내리죠. 아, 예. 이렇기 때문에 바로 양봉이 나와서 추세 전환이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사실 추세가 한번 이탈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게 돌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여기서 뭐 상한가고 이렇게 상한가 가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예측되지는 않으시죠. 네. 굉장히 그러면 힘든 3,700 지금 3,5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 사실 뭐 많이 눌리면 2,5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겠죠. 아, 네. 근데 한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까지는 그러면- 작년에 좀 장의 영향으로 좀 떨어졌던 거고 이 자리는 좀 특이적인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자리는 좀 지지해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 눌리면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밀렸다가 일단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가 그래요. 이 패턴이 여기 상승이 나왔다가 옆으로 니어갔다가 반등 나오고 옆으로 니어갔다가 반등 나오고 좀 이런 패턴이거든요. 야. 음. 그러면은 이거 반등 나오면은 어느 정도에서 이 원금 회복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4,600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4,670원이니까. 예. 일단 예. 4,670원이면은 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한번 끌어올라오면 예. 뭐 회복은 가능하죠. 아, 네, 네. 못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비중도 많지는 않으시니까 예, 예, 예. 비중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는 거고 네. 3,7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좀 살아나서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되면 사실 뭐 매수 평단가는 4,200원 정도예요. 여기서 한 번만 뛰면 되거든요. 네. 되게 쉽죠, 사실. 네, 근데 네. 이제 시간적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에 답답한 건데
조금 쉽게 접근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여기 자리 잡는 것만 지켜보자. 3,500원 넘어가면 일단 네. 나는 비중을 조금은 줄이겠어. 그리고 예. 다시 그 비중을 3,700원 살아나면 다시 담고 바로 올라올 거야. 좀 이렇게 네. 마음 먹으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괜찮은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니까 시간적으로 네. 좀 기다리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와이어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FA입니다. 네, SFA 상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43,000원에 22%입니다. 43,000원에 22% 비중입니다. 지금 지난달에 그 큰 폭의 하락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SFA 관련해서 4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추세적으로 최근에 좀 시장 영향을 받아서 일단 하락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살짝 이탈은 됐으나 37,500원짜리 조금 지지만 해주면 지금 지지해 주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이 발생하고 차트가 좀 옆으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4만 원, 그 다음은 45,000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업이고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지금은 조금 뭐랄까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33,500원 구간부터 5만 원까지 박스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저런 흐름들을 체크하셔서 위아래로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 이 부분을 좀 반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좀 기다리시면 아무리 못해도 원금 이상은 좀 올 수 있고 5만 원 정도 목표 구간 보시는 것은 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도 비중 많으신데 굳이 추가 매수 하시지 말고요. 지금 만약에 뭐랄까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 지금 자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인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은 거의 1차 매집은 매수는 끝난 상황이시거든요. 지금은 1차 매수보다는 2차 매수로 좀 잡으시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4만 원 회복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4만 원 돌파하면 4만 원 돌파하고 자리 잡아가면 그 자리에서 좀 비중을 태우시는 것이 좋은데 그 비중은 너무 많이 태우지 마세요. 지금도 비중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한 3%에서 5% 내외 정도에서만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FA는 시간 투자하면 그래도 5만 원까지 목표가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SD 바이오 센서요. SD 바이오 센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59,000원 5%요. 59,000원의 5% 비중입니다. 네네. 선우님, 이 매수하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때 공모주 하면서 네. 네. 계속 가지고 추천을- 계셨던 거예요? 네네네. 아, 추천을 네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샀어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청약 넣으셨던 건가요? 아니요, 안 넣었어요. 그냥 샀어요. 아, 상장하고 그냥 매매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는 파셨어야 되는데. 아, 네.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하락이 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최근 한 2주 동안 거의 하락만 진행됐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좀 나와주는 거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 일단 46,000원 구간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인 목표 구간. 일단 지금의 뭐 원금 회복을 하시려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네. 좀 뭐랄까요? 손실폭을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네, 좀 네, 보시면 네, 좋겠는데 일단 네. 1차적으로는 46,000원, 그 다음에 5만 원 네. 구간. 5만 원에서 정말 세게 한번 올라오면 6만 원, 네. 5만 5천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일단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딱 보이는 건 46,000원 구간. 만약에 이 자리에서 지금 돌림 나오지 못하면 네.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너무 많이 42,000원에서. 열어두지 마시고 네. 최대 한 4만 원까지만. 어제 이제 오늘 달성한 거의 저점이랑 비슷한데 4만 원 구간은 좀 지지를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거래일이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네. 기술적인 반등은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네. 나오지 못하면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네네.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일단 대응하시고 비중은 다행히 많지 않으셔서 네네. 그게 일단은 다행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은 뭐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물론 뭐 네. 아깝지 않은 돈은 없어요. 일단 경험하셨다 그렇죠. 생각하시고 네네. 다음부터는 신규 종목들 진입하실 때는 네. 최소 못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네.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 찾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단타 좀 잘 하세요? 못해요. 단타 못 하시면 신규 네. 상장 종목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네. 오늘이라도 그냥 팔아야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시더라도 반등이 네.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 손실폭을 줄여서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안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네. 아시겠죠? 네. 일단은 그럼 그렇게 46,000원까지. 네, 46,000원 정도 언저리 네. 정도 네. 딱 보시면 일단 네. 1차적인 반등은 저 자리가 좀 필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만약에 못 네. 해주면은 더 낙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물타기 같은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물타기 같은 건 해서 안 되는 거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떨어지면 네.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러면 지금은 이게 손절가가 그러면은 4만, 오늘 가격. 4만 원 정도 이하로 봐주시고 4만 원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저항하고 싶다 하시면 네. 여기 딱 뜨고 양봉 이렇게 딱 뜨는 모습 나오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면 돼요. 아, 네. 42,500원 최소 네. 42,500원에서 43,000원 사이 정도에서만 네. 추가 매수 하시고 걔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평단가 좀 낮춰서 조금은 줄여서 빠져나오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네. 단기가 좀 어려우시면 사실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다른 종목으로 복수하셔도 되잖아요. 너무 네, 이 종목에 그렇죠. 얽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SD 바이오센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또 신규 상장 대응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뭔가 익숙한 목소리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롱이요. 네, 코롱이요. 코롱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000원에 비중 10%인데 네. 목표가를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32,000원에 비중 10%, 종종 전화 주시는 분인데 늘 수익 중이시고 지금 45,000원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상승세 좋은데 코오롱 글로벌도 그렇고요. 수소 협의체 발족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횡보하던 모습을 좀 이제는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목표가 좀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 굉장히 잘하셨는데 일단 52,000원에서 52,000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세가 시작이 됐으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목표까지만 일단 추세적으로 5일선 이탈되지 않고 이 상승 흐름이 멈추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좀 끌고 와 보시는 것도 사실 괜찮거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3시 12분인데 상한가에 그렇게 굳히진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말아서 올릴 때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뭐 상한가를 좀 굳히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반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챙기면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일단 네. 다음 거래일에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올려버린 다음에 밑으로 좀 깔아버리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일단 상한가 달성해버리고 그냥 밀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고 상승이 나오면 일부는 좀 챙기시고 이렇게 가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거 좋고,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추세 꺾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끌어가시고, 아까 목표 구간 5만 원에서 5만 2천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또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사실 네.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관련해서 저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 일정 부분 좀 뭐 매도를 하는 포지션을 취한다, 그럼 나도 팔고 좀 나오고, 사실 그렇게 좀 보시면 단순한 건데, 어쨌든 좀 지켜보시고 수익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조금씩 챙겨가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도와드려 볼 텐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8,400원에 10%요. 88,400원에 10% 비중입니다. 네. 매수는 그렇게 높은 가격대에서 하신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8월 5일 이때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져서 물도 좀 탔거든요. 아, 근데 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네, 뭐 네. 아직은 약손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지는 좀 얼마 안 되셨는데 딱 사시고 네. 떨어졌어요. 일단 뭐 네,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주가가 좀 변동이 있었고, 사실 뭐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긴 했는데, 조금 양봉의 모습을 딱 하나 정도 더 보고 들어가셨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네. 아쉬움은 남는데, 어쨌든 뭐 지금 바닥권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뭐 아무리 못해도 지금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뭐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뭐 차트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적으로만 좀 투자를 해주신다면 일단 다시 뭐 10만 원, 11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매수세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조금은 최근에는 좀 덜어했는데 기존에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큰 호흡에서 가져가셔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그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은 조금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시간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몇 개월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요? 목표하신 혹시 가격대가 있으세요? 최초에 매수하셨을 때 목표 처음에 가격? 생각해서 한 11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11만 원까지 가려면 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좀 보셔야 되지 6개월이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는 뭐랄까요? 굉장히 좀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형주처럼 움직여요. 네. 대형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몇 개월은 좀 보셔야 돼요. 앞전에도 상승이 나올 때도 매집을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매집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죠. 이만큼. 그럼 물을 좀 더 타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 10% 비중인데 네. 한 5% 정도 지금 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한 5% 정도 더 담는 거는 괜찮을까요? 뭐 저가 매수의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뭐 괜찮습니다만, 차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좀 자리를 잡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 조금 떨어질 더 수 있는 거예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이렇게 밑으로 밀어버리는 건 네. 개인 투자들을 조금 털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선 이 물량을 받아서 매집을 하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개인이 되게 많이 또 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매수세가 조금은 멈출 때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가격적으로 멀리 봤을 때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월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천히 네. 보시라고.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매수 기회는 몇 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가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네. 뭐 조금씩 담아보시는 건 괜찮은데 담다가 추세가 이탈되면 그만큼 좀 빠져나오고 이걸 좀 반복하셔야 돼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뭐 장중에 계속 대응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일을 하시거나 다른 일 뭐 보시거나 그러신다면 굳이 지금은 매수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최선의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뭐 네. 편하신 방법을 찾아서 좀 해보시는 거, 자기 방법을 사실 찾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참고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좀 탄력은 둔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좀 가져가시면서 천천히 유동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K탑 리츠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870원에 비중이 10%입니다. 저번 주였나요? 저희가 리츠주들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또 SK 리츠가 다음 주 상장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리츠주들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츠주들 그리고 K탑 리츠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리츠 관련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양호합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도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멀리 보시면은 뭐 자산, 사실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츠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양호합니다만, 차트상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고 상승이 또 나왔고 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일단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딱 11선까지만 체크해 주시고 1,700원 구간인데 저 자리 좀 지지되면은 보셔도 되나, 저게 아니라면 일단 좀 빠져나오시고,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한번 들어가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이 매물대 소화하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한 번에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좀 소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일단 비중 관리 1,700원 구간에서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뭐 추가 매수를 아직 다 하지 않으셨다면 뭐 떨어지고 한 1,500원 정도 자리 남으면은 저 자리에서 또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멀리 보신다면 뭐 2,5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외국인 매수도 최근에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일단은 멀리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섹터군이다. 리츠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탑 리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ECS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9,990원에 비중 30%입니다. 고점에 물려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로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비중도 30%시다 보니까 쉽게 대응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등락이 워낙 좀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 해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추가 매수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지만 굳이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일단 비중도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텨가는데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위아래에서 일단 6,000원 구간에서 이제 10,000원 정도 사이에서 11,000원 사이, 뭐 또 멀리 보면은 11,000원 사이인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아무리 못해도 이제 8,000원 구간, 제가 볼 때는 저 위에서 잡으신 건 단타로 들어가신 건데, 일단 기준을 단기로 들어가셨으면 손절 3%, 5% 최대 그것까지만 딱 잡고 칼같이 나오셔야지, 사실 단기는 그냥 뭐 끌어올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미련을 버리고 나오시지 못한다면 일단 최대한 좀 단기 매수는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차트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2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6,000원 좀 자리, 6,000원 살짝 이탈될 수는 있어요. 앞전 그림처럼 이탈될 수는 있으나 자리 잡으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간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번 지켜보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천천히
천천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군 섹터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재택근무 등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뭐 시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같은 것들은 뭐 미국에서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됐었고, 우리나라에 그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좀 느낀 것이고, 4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000원, 1,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섹터군이다. 다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손실이 좀 크시기 때문에 인내해서 끌어가시면은 다시 이제 매수 가격 이상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천당제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59,206원에 비중이 25.5%입니다. 추매도했는데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손절가와 매도 목표가도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최근에 계속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주다 보니까 또 등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59,206원 정도면 그래도 손실이 좀 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많이 담으신 게 좀 부담이 되신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기업도 아니고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실 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삼천당제약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51,000원 하단이고 일단 6만 원 구간인데, 일단 박스권만 잘 벗어나면 일단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멀리 한번 지켜보시고, 1차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6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뭐 2차 7만 원,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뭐 9만 원, 95,700원 정고점인데 저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삼천당제약 고유의 그런 사업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때문에 등락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분명히 깨질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고방식이 분명히 깨지는 시기가 올 텐데 지금은 완전히 좀 깨지지 않은, 조금씩 눈이 트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지금 당장은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5만 원 구간 좀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저 자리 이탈되면 일단 비중 축소하시고 이렇게 대응해 가시면 충분히 매수하신 구간 이상 올 수 있다.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해 보신다면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렌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440원에 비중이 10%거든요. 이 종목도 조용히 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은 이제 쉬어가면서 박스권을 좀 그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상승 나왔다가 이제 살짝 꺼졌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가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끌어가시면 뭐 전고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부품 사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매출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9년도부터 뭐 갑자기 뭐 192억, 55억, 13억 이렇게 하다가 363억, 뭐 150억 좀 엎치락뒤치락 하긴 한데 꾸준히 이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매출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도 조금은 끼고 있지만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뭐 수익도 나고 있고 유보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멀리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전고점이 이제 9,650원 구간인데 저 자리 이상은 충분히 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발생하는 종목보다는 급등이 발생하는 그런 특성보다는 일단 천천히 좀 끌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지금 딱 7,800원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감 상황 알아보기 전에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더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44%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좀 회복을 해줬었는데 3,128.3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전에 조정을 받았었고 계속해서 오후장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로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수급장을 체크해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2,897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이 2,478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36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그래도 1위부터 5위까지는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13% 상승하고 SK하이닉스가 2.43% 상승하면서 10만 5,500원까지 올라왔고요. 네이버도 어제 낙폭을 좀 만회를 하게 되면서 2.88% 상승을 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 1% 이상의 하락으로 따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1.17% 상승하고 삼성 SDI가 0.27% 상승하는 반면에 LG화학은 0.86% 하락을 하고 있죠. 현대차, 셀트리온 오늘 1% 이하의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39% 상승하고 있고요. 1038.6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역시 오전장에 조정받았다가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장을 체크해보시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 전환이 장중이 됐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187억 원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이 1,146억 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81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12.42%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세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5%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0.65% 하락이고요. HLB도 오늘 0.91%로 쉬어가고 카카오게임즈는 1.65% 상승합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제 그제의 낙폭을 조금은 축소해 나가면서 상승 전환에도 성공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는 거래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만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기계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는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시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번 주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굉장히 조금 변동이 크고 힘든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추석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일단 9월달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에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는 그런 시장이고, 뭐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뭐 나왔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을 조금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좀 흐름이 그랬어요. 국내만 빼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조금 디커플링이 돼서 우리 증시만 좀 따로 하락하고, 뭐 중국이나 일본은 상승을 하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 기관 수급에 굉장히 좀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고 관련해서 더더욱 좀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매 대응하시기보다는 짧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수급 조절하고 조금 시야를 멀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당장 수익을 얼마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챙겨봤자 오래 가시는 분 거의 못 봤거든요. 일단은 멀리 지켜보시고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연구해가는 그런 시기이다 정도로 좀 지켜보시고 수급 체크 잘 해보시고, 그러니까 불안정한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테이퍼링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경험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상승하락에 너무 그렇게 기대지 마세요. 일단은 천천히 지켜보시다 보면 뭐 좋은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세력들은 매집을 하거든요. 나는 손실이 찍혀 있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세력들은 굉장히 좋죠. 매매를 편하게 싼 값에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반대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등락은 조금씩 발생할 것이고 변동도 발생할 것인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섹터군을 잘 발굴하는 그런 시기로 좀 삼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0.36% 상승을 했고요. 3,125.7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쳤는데요. 0.32% 상승한 1,037.91포인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면요. 오늘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마쳤는데요. 지금 10전 내렸습니다. 1,169원 10전에 마치게 되면서 시장이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종목 상담 좀 오늘 특별한 분이 상담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두 종목을 갖고 계세요. 카카오 가지고 계시고 또 한 종목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 매수가는 16만 2천 원에 비중이 20%고요. 카카오뱅크는 8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인데요. 둘 다 약간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두 개 합쳐서 50%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앞에 오장내장에서도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좀 대응 전략에 절실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사실 뭐 카카오 그 종목의 기업에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잠깐 있다가 지나갈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사실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카카오라는 기업 뭐 다 알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초등학생도 알고 유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하시고 비중이 좀 많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반드시 좀 유지해 주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 여기 자리 잡지 못하고 시간적으로 또 흘러버리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어요. 리스크는 반드시 좀 피하시고 비중 관리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제 살아나면 여기서 조금 꿈쩍거릴 수 있겠으면 추세를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 13만 5천 원짜리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조금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잘못되면은 조금 뭐랄까요? 기존의 HMM이나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그런 종목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했다가 121선 깨고 계속 옆으로 이어가거든요. 일단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서 차트가 깨져버리는 거니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답답하게 하다가 딱 깨버리면 사실 뭐 컥 하고 맞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좀 비중을 관리하시는 그런 관점. 오늘의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지 추세 전환의 반등은 아니다. 라는 점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비중을 뭐 더 담으시기보다는 지금 절대적으로 좀 답답하시겠지만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3만 원 지지는 12만 5천 원 지지는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가 뭐 좋아서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규 상승들 조심하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종목이 좋아서 기업이 좋아서 아니요.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들이 그냥 올라간 겁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받을 수 있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에요. 단기성으로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하시다가 이제 주식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비트코인이 조금 하락하던 그런 시기에서 일정 부분 자금이 좀 넘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하 제일 단타 대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염두하시고 최대한 신규 상장 종목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좀 확실하게 오늘 자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제 자리가 딱 나오고 반등이 좀 나왔으면 괜찮겠는데 일단 오늘 정도는 좀 지켜볼 만해요. 만약에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오면 사실 굉장히 좀 골머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많이 열어두셔도 6만 원 구간입니다. 일단 저 자리라도 맞고 살짝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하락이 좀 깊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와줄 거예요. 내 매수가가 9만 원 언저리인데 저기서 나는 원금 회복해서 빠져나오겠다라고 접근하신 것보다는 일단 손실폭을 줄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마 질문하신 게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상황에서는 내가 일단 대응을 하고 보면은 사실 지나고 나면은 그게 거의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평타 이상을 가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중 덜어내시고 다음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75,000원 기술적 반등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까지 가지고 계신 분 지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특별히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더 많은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주말에도 좀 기분이 울적하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 물어보시고 궁금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